여보세요. 수진 씨 맞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3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52세 주부 박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강민호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22살 그녀의 첫사랑. 가슴 뛰던 그 여름. 이루지 못한 사랑. 한 번만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20대의 그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설렘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것은 2023년 서울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평범한 주부가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서 겪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7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 32평 아파트. 박수진 52세. 결혼 27년차 주부입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립니다. 여보, 일어나야지. 출근 시간이야. 남편 김태수를 깨웁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꾸도 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수지는 부엌으로 갑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27년간 만들어온 똑같은 아침 식사입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 야근이야. 저녁 안 먹어. 큰딸 민지가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알았어. 점심 도시락은 편의점에서 사 먹을게요. 딸은 토스트 하나를 입에 물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다녀올게요. 응. 대답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문이 닫힙니다. 남편도 신문을 보며 밥을 먹다가 일어섭니다. 나도 간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 모르겠어. 연락할게. 남편도 나갔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혼자 남은 아침. 내 인생이 이거였나? 결혼 전 그녀는 꿈이 많았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모든 꿈은 사라졌습니다. 27년간 엄마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요즘 남편과는 대화가 없습니다. 딸들도 각자의 삶을 삽니다. 빈둥지 증후군. 수지는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그날 오후 수지는 동창회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고등학교 30주년 동창회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30년. 그렇게 오래됐나? 수지는 오랫동안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강민호.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진이 좋아했던 남학생입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인기 많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수지는 감히 고백도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졸업식 날 수지는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줘. 민호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 꼭 읽을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대학에 진학했고 민호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수지는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진 씨 맞으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목소리. 네. 누구세요? 저 강민호입니다. 기억하세요? 수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강민호. 3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아,
네, 기억해요. 어떻게? 동창회 참가자 명단에서 번호를 봤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 씨, 동창회 전에 한 번만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 홍대 입구 한 카페. 수진은 1시간 전부터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뭘 입지? 너무 꾸민 것 같으면 이상하잖아. 결국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썼습니다. 어디 가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동창 만나. 그래, 늦지 마. 남편은 관심도 없다는 듯 TV를 봤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수진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첫사랑. 수진 씨,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민호, 52세가 된 그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그 미소는 똑같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민호가 주문하러 갔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나 결혼한 사람인데. 여기요. 민호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평범하게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저도 결혼했어요. 딸 하나 있고. 둘은 그렇게 각자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가족, 일상.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건 할 얘기가 있어서예요. 무슨 얘기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진 씨가 준 편지 기억나세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네. 그 편지 제가 못 읽었어요. 네. 졸업식 날 편지를 받고 집에 가는 길에 비가 왔어요. 가방이 젖어서 편지가 다 번졌어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30년간 궁금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민호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줄 수 있어요? 수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고백. 지금 다시 말해야 한다니. 저는 그때 수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민호 씨를 좋아했어요. 정말 많이. 민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민호 씨를 봤어요. 복도에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항상 멀리서만 봤어요. 왜요? 왜 다가오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저는 민호 씨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지에 만약 마음이 있다면 답장 달라고 썼어요. 하지만 답장이 없어서 거절당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다 옛날 일이잖아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민호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때 수진 씨를 좋아했어요. 수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진짜요? 네. 하지만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졸업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고백할 거라고.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민호의 질문에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시켜 먹었어. 그래.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나, 왜 이러지? 그날 이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반가웠어요. 그 다음 날도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한강공원.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똑같죠. 애들도 다 컸고 남편은 바쁘고 저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요. 외롭지 않아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도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아내와는 대화가 없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50대가 되니까 문득 생각나요. 내가 정말 원하던 게 뭐였나? 내가 사랑했던 건 뭐였나? 민호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생각났어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둘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답네요. 정말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빼지 못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이 살아났습니다. 안 돼.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하지만 손은 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 27년간 함께한 사람.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민호가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즐거웠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저녁에 딸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 별일 없어. 엄마도 좀 밖에 나가서 취미 생활하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딸의 말에 수지는 웃었습니다. 그래, 취미 생활이야. 그냥 친구를 만나는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수지는 민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만나요. 그 다음 주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미술관에 갔습니다.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미술 시간에 항상 열심히 그렸어요. 저는 그런 수진 씨를 보는 게 좋았어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저는 민호 씨가 저를 알기나 하는지 몰랐어요. 알았죠. 항상 알고 있었어요. 둘은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남편과는 해본 적 없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행복해요? 민호의 질문에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저도요.
민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 씨, 만약에 민호가 말을 하려는 순간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저녁 뭐 먹지? 응, 나 지금 친구 만나. 알아서 먹어. 그래. 전화를 끊는 순간 수진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날 밤 수진은 남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27년. 우리 정말 사랑했을까? 결혼 초기에는 좋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랑은 익숙함이 되었고 익숙함은 무관심이 되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었고 스킨십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이 집의 가사 도우미였나?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할 얘기가 있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무슨 얘기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하고 싶어요.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카페에서 만난 민호는 진지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사랑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수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이혼하려고 해요. 이미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민호 씨,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으로 사는 것보다 나아요. 수진 씨,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까? 아니면 지금의 삶을 유지할까? 고민하던 수진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젊은 시절의 남편과 자신, 그리고 아이들 사진, 갓 태어난 민지,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27년간의 추억들이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시간들, 하지만 함께했던 시간들. 며칠 후 딸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진지한 사이야? 네.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좋겠다. 엄마, 저희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처럼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딸의 질문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아온 걸까?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민지가 남자친구 데려온대. 그래, 좋네. 남편은 무덤덤했습니다. 저녁 먹어요. 수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짧은 대답. 그때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결혼 초기에는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나누고 농담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여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 요즘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우리 예전에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민지가 결혼한다니까 우리 생각이 나서. 남편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잖아. 27년을 함께 살았어. 애들도 잘 키웠고. 그건 그렇지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 다음 날 수지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결정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왜요? 저는 갈 수 없어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수진 씨도 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좋아해요. 정말로.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27년을 남편과 살았어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함께 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노력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 마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대화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수진 씨, 민호 씨를 만나면서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잊고 있던 감정들이 살아났어요. 수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 덕분에 저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제가 원하는 게 첫사랑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제 남편과 다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진 씨,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민호 씨도 행복하세요. 정말로. 수진 씨, 안녕히 계세요. 수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TV를 끄고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심각해 보이네. 수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가 뭔데? 대화도 없고 서로한테 관심도 없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는 외로웠어요. 당신도 있고 애들도 있지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나도 그랬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당신한테 말 못했어. 당신도 바쁜 것 같고 관심 없을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제가 물어봤어야 하는데. 아니야.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어.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네. 27년 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알아가요. 대화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남편은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데이트야? 왜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수지는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남편도 수진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2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나눈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과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어? 힘들었겠네.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영화관 왔네. 우리 자주 오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7년 전 신혼 시절처럼 민지가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분위기 좋은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데이트 좀 하는 거야. 와, 부럽다. 저도 남자친구랑 그렇게 오래 사랑하고 싶어요. 수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너희도 잘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 사랑은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 노력해야 해. 네, 엄마. 어느 날 수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민호를 봤다. 너무 설렌다. 언젠가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수지는 웃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지금의 자신을 보면 뭐라고 할까? 실망할까? 아니면 이해할까? 수지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52세, 2023년 10월.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과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 첫사랑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더 깊다. 나는 행복하다. 몇 달 후 수지는 민호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진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씨의 선택을 이해해요. 행복하세요. 수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호 씨도 행복하세요. 고마웠어요. 민호 씨 덕분에 저는 제 삶을 다시 보게 됐어요. 민호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사랑,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과의 새로운 사랑. 1년 후 딸 민지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저 떨려요. 괜찮아. 너는 행복할 거야. 엄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엄마가 더 고마워. 너 덕분에 엄마는 행복했어. 버진로드. 수진과 남편은 딸의 양옆에 섰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걸어가면서 남편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당신 덕분에 행복해. 딸을 신랑에게 인계하는 순간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하렴? 네, 엄마, 아빠. 피로연 자리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네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비결이 뭐야? 수진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비결?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응.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거. 그게 다야. 2024년 봄. 수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 쓰세요? 남편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응. 소설. 소설? 응. 내가 겪은 일을 소설로 쓰고 있어. 무슨 내용인데? 52세 주부가 첫사랑을 만나는 이야기.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실화 아니야? 응, 실화야. 나한테는 말 안 할 거야?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할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더 중요해. 남편은 웃었습니다. 알겠어. 소설 기대할게. 수지는 다시 노트북을 쳐다봤습니다. 제목은 첫사랑, 그리고 돌아온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은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된다. 같은 사람과도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수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 52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어느 나이에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설렘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주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사랑은 더 깊습니다.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사랑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중년 부부들이 무료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사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배우자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